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국입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잔디밭이 저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커피 마시다 보면 다람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다람쥐 빅 패밀리 한 6마리가 우리 집 건너편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선이 우리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타고 6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먼 데서 봐서 확실하긴 모르겠지만 입이 이렇게 커요. 그 뜻은 아마 다람쥐가 어디서 이제 뭐 도토리를 주었거나 뭐 먹을 거를 지금 입에 물고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났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속도가 빠르고 덜총으로 이제 다람쥐 잡고 그래가지고 저희 다람쥐를 끓여가지고 국 끓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한 3-4마리 잡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람쥐 고기가. 근데 이렇게 비둘기 고기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둘기 고기 드셔보신 분들은 다람쥐 고기 맛이 거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맛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람쥐를 잡고 나서 국 끓여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혹시 다람쥐굴 가득한데 집 주변에 걸다 보면 구멍에 이렇게 발이 자꾸 빠지는데 우리 저그 굴 뒤져보면 어때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굴 뒤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라고 하죠. 여기서 구물, 북한 말로는 구물인데 구물을 3줄을 이렇게 후려가지고 구물 씌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멀리 이렇게 짝대기 길게 그렇게 하고 이제 물을 바켓줄로 엄청 퍼다가 주변에다 놨어요. 한 바켓줄 한 6개 정도 퍼서 소래 뭐 다야 다 갖다 놓고 물을 다 퍼넣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굴에다가 물을 쏟아 넣기 시작했어요. 아마 진짜 몇십 번을 갔다 왔다 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뭐 계속 다니면서 물 퍼다가 이제 거기다 꿀꿀 채워 넣었어요. 한참을 채워 넣으니까 물이 찼어요. 구멍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네트를 그거에다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나? 근데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고 나는 먼 데 있었는데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람쥐가 올라온 거예요. 물이 꼴떡 차니까 숨 못 쉬니까. 그래서 그 다람쥐 몇 마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다람쥐 다 나온 다음에 거기를 이제 그 옆에를 구멍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꽃갱이로 파고 호밀로 호비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쭉 해서 우회를 이렇게 막 뜯어냈어요. 그만큼을 다 뜯어내고 계속해서 그 굴 따라서 팠어요. 어릴 때나 몇몇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진짜 깊게 팠어요. 한참을 우동이를 진짜 이렇게 넓게 쫙 다 팠더니 마지막에 옥수수 층이 있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층으로요. 이렇게 있어요, 층이. 샛노란 옥수수가 어떻게 갖다 물어 넣었는지요. 그것도 그저도 안 넣고 옥수수를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다 파내고 나니까 콩도 뭐 섞여 있고 뭐 잣송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도 있고 깨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진짜로 보석같이. 근데 파다 보니까 또 콩이 나와요. 와, 열콩. 두부콩은 때 없어요. 열콩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콩하고 옥수수, 깨암 뭐 이런 걸 다 분리를 이렇게 했어요. 분리를 하고 옥수수하고 콩만 저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다 이미 젖었고 어떤 건 좀 떴더라고요. 이게 곰팡이가 좀 났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을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갖다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어도 진짜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습기가 있고 땅 밑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를 해가지고 냄새도 좀 나고 좀 이렇게 떴어요, 강냉이가.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막 할머니가 열심히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렸어요. 말리고 절구질로 가루 이렇게 왔더니 짝살이 안 나고 다 가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젖었다가 말렸다가 하니까. 다람쥐들이 얘네를 옮겨올 때 입에다 물어서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땅 밑에서 오래도록 습기 속에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옥수수 원래 그 맛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맛이 알찌세요. 알찌세가지고 뭐 어떻다 그래 할까? 근데 배고프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저희는 너무 감사해서 그냥 시래기에다가 이제 시래기 썰어 넣고 끓이다가 가루를 풀어 넣고 죽을 써가지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쥐구를 그때 당시 몇 개를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파가지고 한
8kg 정도? 8kg 정도를 모았었어요. 옥수수하고 콩을. 다 가루내서 한 달 넘게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이 영상을 내가 만들면서 참 이거는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김정은이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자기까지도 북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럴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 나가면서 먹고 살다가 급기야 동물들이 먹을 걸 땅을 파서 쥐구를 파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난 나 같으면은 그냥 다 forget. 그냥 다 잊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거고 한국하고 그냥 다른 나라에 이거를 주고 싶어요. 정말 만약 내 사람이 그랬다면 자존심? 이 사람은 자존심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수준이 짧고 식견이 짧고 보고 들은 게 없는 무식한 깡패 집단에 불과해요. 북한 정부는. 그리고 그렇게 깡패 집단에 불과하고 생각도 없고 여유라는 것도 없고 배려심이라는 것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감조차도 가지지 않은 그런 나라를 좋게 생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존중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김정일이 김일성을 마음에 두고 사는 진짜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도 다람쥐굴 뒤져서 다람쥐 먹을 거 뺏어 먹으면서 살아보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가망이 없는 나라고 저 깡패 집단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뭐 좋은 단어를 써가면서 그리고 그 나라 평화적으로 지내보겠다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달라는 거 다 퍼주면서 그 나라 정권 유지시키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욕하는 단어를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욕을 못하는데 정말 북한 정권은 북한이란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야 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가 어제는 이렇게 컸어요. 제가 어려서 아기 때부터 힘들게 살아온 나라인데 어제는 제가 커서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아직도 다람쥐굴 뒤져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그냥 살아온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현 실태예요. 변함이 없는 현 실태.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거를 알리고 싶고 또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렇게라도 살아서 성공을 해서 미국에 와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해 주셨던 윤여한 목사님 덕분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런 옛날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윤여한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힘써오신 그거를 제가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윤여한 목사님처럼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